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읍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당당함과 뻔뻔함으로 육아냈던 전환길이 결국 참교육을 당하게 됐는데요. 모든 전말이 백일화에 드러난 사건,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꿈에서 천사가 전하길. 자, 대표적인 극우 성향의 유튜버죠. 윤어게인 유튜버인데 전환길 유튜브 방송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최근이죠. 지난 18일 자칭 안기부 출신이라는 사람과 방송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으로 망명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최근에 싱가포르 순방 때 수백조 원의 비자금과 우리나라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중국에 넘겼다. 이런 황당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싱가포르 갈 때 160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담고 네.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각종 초음속 미사일, 재원이나 설계 소스 코드 같은 걸 담아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전달이 됐다. 네. 황당한 소설 같죠. 근거가 뭐랍니까? 이 근거 취재원은 다름 아닌 천사. 그러니까 꿈속에서 천사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 영어로 속삭이는데 가브리엘 네. 천사 이야기가 네. 아니고 최 선생님께서 가진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꿈으로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요. 160조 정도를 뺐다라는 게 가브리엘 촉에 통해서 들어왔고 예. 저 사람은 안기부 출신은 맞습니까? 자칭입니다. 확인이 안 자칭이요? 되는 것이고요. 예. 들어오신 것처럼 자, 꿈속에서 들었다. 사실 그 꿈속은 팩트체크조차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예. 또 게다가 뭐 천사가 저렇게 가짜뉴스를 얘기한다면 그게 과연 천사인지도 의문이 되는 상황이죠. 뭐 황당하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이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방송 직후에 SNS에 자, 전환길 방송은 너무나 도를 넘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어제였습니다. 한준호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자, 악질적인 마타도어다. 엄중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예. 자, 가짜뉴스 문제는 뭐 늘 심각했고 최근 들어서 특히 유튜브 가짜뉴스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 문제의 영상을 틀면서 지금 제정신이냐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허위 조작을 뿌리 뽑겠다.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고요. 또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환길 씨는 허위 주장을 지적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물론 본인이 허위 주장했다기보다는 허위 주장을 하는 이 뭐랄까요? 그 발언대를 지금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번에는 무슨 입장입니까? 일단 그 이 대통령의 입장 직후였습니다. 자신의 그 플랫폼에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서 알려준 것이라는 멘트를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고요. 또 보시면 자, 전환길 뉴스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방송 중에 몇 번이나 밝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유튜브에 출연한 그 출연자가 어떤 말을 할지 사전에 미리 몰랐다라는 식의 해명인데 요즘에 많이 듣는 해명이기도 하죠. 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전시 발언을 보시면 자, 가브리엘 천사 얘기가 아니라 최 선생님이 가진 정보에 근거한 어떤 주장을 자, 꿈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라면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고요. 또 평소에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뛰어넘는 큰 주제를 다룬다. 마치 큰 취재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두둔하고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게다가 또 최 씨 출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그 황당한 음모를 판을 깔아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무엇보다도 전 씨 스스로가 자신을 언론인이라고 주장하고 언론사에 등록도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소한 언론사는 그 꿈속에 나온 이야기를 전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언론사로서의 책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디 가고 싶으시면은 이런 주장까지 하는지 비자금 조성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나오는데 평론가이기 전에 변호사이신 정구승 씨가 봤을 때는 좀 어떤 느낌입니까? 아, 이분은 이게? 각도가 나왔어요. 네. 고발당할 각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아, 각이라서. 하고 내가 보니까. 네, 맑고 네. 투명한 소리 영창이 아니라 영장 나오지 않았을까. 이분은 사실 지금까지는 약간 본인도 언론 프레스 목걸이 끼고 다니더라고요. 줄타기 좀 했죠, 과거에는. 줄타기를 지금. 했는데 네. 이번에는 선을 좀 넘은 게 아닌가 싶어갖고 진짜로 전 정권이었으면 아마 집에 아침에 똑똑똑하면서 차 긁었다고 연락 왔을 거예요. 문 열면 검사들이 딱 뛰어 들어와갖고 문 다 뒤졌겠죠. 진짜 너무나 관대하다, 네, 진짜. 그랬을 네. 법한 건데 뭐 지금 정권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발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묵은 본의 악질적인 내용이죠. 저 어젯밤 꿈속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나한테 얘기해줬어요. 뭐라고요? 네. 그거 뻥이라고. 가브리엘이 올 정도면 내가 성모 마리아 정도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이게 게시를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게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아. 뭐 가브리엘
이게 꿈속의 가브리엘인지 진짜 가브리엘인지 정보원 가브리엘인지 구분도 잘 안 하면서 그 가브리엘부터 자기가 얘기를 들었다고 막 썰을 푸는데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전환기 씨가 이제 내뱉은 말들 중에서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은 이런 거에 대장동 사업으로 뭐 싱가포르에 1조 원 비자금 숨겼다. 대장동 사업이 이게 1조 원 됩니까? 일단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부분들을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피할 수 없는 처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맑고 투명한 소리가 좀 조만간 빨리 울렸으면 네. 좋겠네요. 이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소비자들은 또 이용을 하고 좀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런 정보가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가적 사회적 해악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론의 장을 품격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공론의 장에서 빨리 퇴출시킬 수 있게 사법제도가 조금 이게 손을 뻗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목소리를 듣고 충격은 받지 마십시오. 야, 바로 전환길인데요. 듣고 일단 욕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들려주십시오. 이재명이 뭐 싱가포르에 얼마 전에 방문하러 갔는 게 아마도 뭐 비자금을 뭐 옮기고 이런 하고 갔는 거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근거는 뭐냐?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꿈에서 들은 이야기다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제 최수용 공작가는 가브리엘 천사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다 해서 저도 좀 황당하다 하면서도 저는 그리고 따라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최수용 공작관의 입장은 전환길 뉴스의 입장과는 다르다. 개인 입장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밝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일단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냥 돌을 던져서 때려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 법의 짱돌을 맞아야 되겠죠. 그 지금 소환 아니, 조사 받고 꿈에 있죠. 나온 이야기가 야,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사법적 잣대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답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런데 비자금 규모가 엄청나요. 160조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그 준 스텔스기인 KF-21 등의 첨단 그 무기의 기밀도 싱가포르를 통해서 중국으로 빼돌렸다. 스케일이 커요. 160조를 빼돌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그들이 하는 얘기를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을 받았다라고 지금 그 비자금 규모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전환길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전환길 씨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고 전환길 씨는 저 내용을 꿈에서 천사가 알려준 말이야. 전환길 나는 무관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법적으로 처음에는 그럼 그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허황된 꿈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할 때 그럼 그걸 열어준 전환길 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그렇죠.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맞습니다. 좀 의문점이 들어요. 또 방법은 없습니까? 전환길이가 법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대법원 판례상 이 장을 열어준 이 전환길 TV 유튜브니까요. 이 전환길 씨 그래서 지금 경찰에 소환 조사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환길이 공식 입장은 막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전환길이가 제가 언론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자기는 법 없이도 사는 법을 정말로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났더라고요. 자, 대통령은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다라고 했는데요.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정보를 유출한다. 정말 한 악질적인 마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서 이야기했느냐. 본인이 국가안전기획부 공작관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어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160조 원과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환길이가 다시 나와서 하는 말이 그거 다시 물어봤다. 이거 자기도 놀라가지고 보니까 그걸 꿈에서 들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전환길 TV의 견해와 다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간이 사과도 하지 않고 나는 그게 아니고 나와서 듣는 사람이 발언을 했고 일파만파 번지니까 어디서 들었어 하니까 꿈에서 가브리엘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걸 보도야 유튜브야 아무리 소설을 쓰더라도 저렇게 쓸 수 있냐고요. 그렇죠. 언론사는 아니니까 언론사에 따르는 법적 책임은 못 묻지만 유튜브도 지금 정보통신망법 상에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악질적이죠. 죄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의도적으로 저런 마타도를 퍼뜨렸고
또 본인들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꿈이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없애려고 하는데 책임이 없어지지가 않죠.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 문제 묵고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이거 관련된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정춘대 민주당 그 대표뿐만 아니고 한준호 의원도 X에도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인 가짜뉴스 도를 넘었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전반적으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 다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데 이게 사실 저런 거를 이제 이게 터지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언론을 스터디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분들은 남는 잔상이 160조 빼돌렸다, 첨단 무기 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렸다 이게 남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정치 무당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의사결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예, 또 그렇게 또 믿는 사람들도 많고 꿈 이런 거는 잘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네. 시간이 지나면 전환길 TV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 그렇죠. 라는 것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해서 그렇죠. 이제 160조의 중국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게 계속 진실이 하는 되는 것은 거지. 전환길이 원래 하고 있는 공작의 패턴이 저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기획하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폐간이 됐지만 스카이데일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중국으로 압송했다, 오키나와로 갔다, 내란 때. 라고 내란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스카이데일리가 보도를 하면 이걸 받아서 국힘에서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되었다. 나는 스카이데일리가 정통 언론으로서 보도한 내용을 전언한 것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바깥에서 확대 재생산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재미를 봤죠. 돈도 많이 벌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전환길은 요렇게 해놓고 큰일 났다. 니 죽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물었는데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정말로 미치광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전환길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대한민국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박철민 조폭 돈다발 사건 그것도 그때 국감에서 사진 공개하고 2시간 만에 그냥 반박이 되고 허위라는 게 밝혀졌지만 그 대통령 선거가 그 다음에 3월 9일 날 윤석열 승리로 끝날 때까지 그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또 보수 쪽 그 지지자들은 그게 진실이라고 다 믿었고 또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여러 보도나 정치적 공방이 엄청났어요.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그거를 다 기획해가지고 노리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방선거 때도 계속 써먹을 소재이겠네요. 전환기실에 저 주장을 할 때요. 저 영상이 많이 좀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만 딱 보면은 편집하지 않고 통으로 그 부분을 보면요. 네. 이거는 허위 조작 정보를 일부러 기획해서 한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환기 씨가 방어막을 딱 쳐요. 그때 영상에서 핵폭탄금 주제다. 너무 무섭다. 빨리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본인의 방어막을 일부러 쳤습니다. 그러면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판을 만들어 주고, 본인은 돈을 벌고, 그렇게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어막을 치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그 허위 조작 정보는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이미 다 퍼졌습니다. 이들의 그 전략인데,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되는지, 이거는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취재도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법적 조치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병철 변호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이 인지수사 가능합니까? 또는 변호사님이 빨리 고발을 해야 수사에 착수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언론 보니까 경찰이 바로 지금 수사에 착수한 걸로. 인지수사 가능합니까? 네, 이 정도는? 당연하죠. 예. 이건 그리고 인지수사를 해야죠.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서울경찰청 광수대, 광역수사대, 제가 그 법외국제 조의대 그 고발한 그 수사하는 그쪽의 수사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또는 국수본 이런 데서 지금 수사를 지금 해야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공공의 우리 이익에 해치면 구속도 시킬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내용 같으면. 이거는 진짜 100% 구속시켜야 돼요. 구속시켜야 이건 된다. 너무나 치명적인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러면 이게 국정 운영에 이 차질이 생기는 이 국가적 법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같으면 이건 무조건 지금 구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환길은 이 사람을 불러서 방송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전환길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아니 이 사람 와서 지금 꿈자리 이야기했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난 책임 없다. 책임이 있지. 저는 그 사람 같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하고 뭐 꿈이다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발언한 자 그리고 장소를 제공한 그리고 같이 맞장구 친 전한길 둘 다 공범이죠. 공범이다. 공동정범. 그리고 아까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징역 7년 이하인데 이거 제대로 재판하면 한 2, 3년은 징역 살아야 돼요. 실형을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전한길이 아까 자기 유튜브 채널이라 그랬죠. 네. 예전에 국힘 전당대회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가서 출입을 할 수도 없는데 출입을 하면서 거기에서 뭐 김건식 물러가라 누구 물러가라 막 이렇게 대구 엑스코라고 하는 전당대회장에서 소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떻게 들어갔냐 당신이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 프레스 기자 출입증을 딱 보여줘. 네, 맞아. 저 언론사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언론사니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기사 보니까 전한길 씨가 이런 그 허위사실 유포로 8건을 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만간 구속은 뭐 명령 관할 것 같습니다. 야, 전한길 진짜 좀 정신 좀 차리면 좋겠네. 한때 전한길 나도 씨. 대구에서 수십 년 살았는데 대구 사람이라는 게 부끄럽다라고 해야 된다. 부끄럽습니다. 전한길 정신 차리고 빨리 사과하고 본인이 잘못을 저지를 만큼 반드시 법적 단죄를 받아라. 이렇게 그 우리 제가 시청자들 형량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도록 좀 유명한 사건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아까 그 조폭 박철민이 그자는 징역 2년 실형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제역 그 쯔양 먹방 네네. 유명한 쯔양한테 해코지하고 뭐 공갈하고 했던 그 구제역 그게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 친구가 뭐 쯔양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김건대위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징역 2년 실형이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하고 지금 대통령이 160조를 비자금을 빼돌리고 그 국가 최고의 그 군사 기밀을 빼돌렸다.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재질이 나쁘잖아요. 네. 그러면 징역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는 이제 대충 가늠이 잡히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아봤었는데요. 전화기 씨 왜 저러냐.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네. 했는데 왜 저러냐. 그랬더니 한다는 그쪽에서 이제 흘러나온 얘기가 실형 나와도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환기를 직접적으로 발언하거나 뭔가를 한 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집행유예 나와도 실형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었잖아. 보통 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을 매우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환길 입장에서는 괜찮은 장사다. 그래서 법원도 이런 거를 집행유예 때리면 안 되고 실형을 때려서 반드시 징역을 살려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전한길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이 구속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감당이 되겠냐고 말했는데 정작 본인이 제기한 의혹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따져 묻자 인용 보도였을 뿐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인 유튜버 전한길 씨는 검찰 출석 직전 지지자들부터 찾았습니다. 당연히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거는 정치적 보복 아닙니까? 취재진 앞에 서자 발언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전한길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이재명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미국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백악관에 초청받은 전한길에 대해서 구속되었다. 과연 그거 이재명 정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지 아들이 싱가포르에 있고 이재명 돈이 1조 원 가까이가 지금 싱가포르에 돈이 있다라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학력 위조설도 제기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입학하기 전에 성적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이고요. 최근엔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의혹들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묻자 인용을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용 보도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앞서 전 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전 씨의 소명을 들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아주 재밌는 양반이 또 아주 재밌게 해줬어요. 아, 어떤 재밌는 양반? 전한길 씨가 이제 검찰에 구속영장이 떨어졌잖아, 이제 경찰에. 네.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을 해요. 근데 검찰이 어제 풀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잘했어요, 풀어준 건. 그래. 그랬습니다만은,
기자증을 프레스 영어로 나 진짜 트럼프 하라고 프레스 딱 걸고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급기야 한두 잔이하고 대거리를 하더니 갑자기 나를 구속하면 트럼프가 쳐들어온다. 아이고야. 뭐 이런 식으로 들이댔어요. 이 재밌는 모습 보고 오죠.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아니 전환길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하면은 추측 보도 또 그다음에 이런 거 여러분들도 언론사 기자분들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사실에 어긋난 보도가 되면은 그거는 정정 보도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상식선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나서서 전환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이재명이 시킨 하명 수사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거나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사형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분은 나가게 주셔야죠. 바뀐데 어딜 나가? 아니 내보내주십시오. 여기에 공산당 세리 오면 되겠습니까? 빨리 나가라 해주세요. 경찰분 빨리 나가라. 이분은 신분이 아직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이 내란 동료를 야 윤석열 내란에 정도대봐. 왜 정도대봐. 헌재에서 8대0 야 헌재 헌법재판관 8명이 정치재판하래. 야 빨리 내보내. 원래 백악관 초청받아서 가기로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5월 초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전환길에 대해서 구속되었다. 과연 그거 이재명 정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어디부터 건드려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어쩌면 이렇게 강성범 TV에 시간을 알토란 같이 채워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 한두잔이. 여기 장동혁이 미국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많이 좀 외로울 거예요. 근데 저기 진짜 들어가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전환길이 자기 측근만 이렇게 딱 데리고 들어간 건데 거길 또 끼어들어가지고 저기서 지금 저렇게 윤석열 그 사형을 선택하겠다. 아무튼 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환길이 긁혀가지고 뚜껑이 열리더니 공산당을 왜 들여보냈냐. 공산당. 저 사람 변호사 아닌데 왜 들여보냈냐라고 하면서 우리 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편을 못 들어오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두잔이가 저 얘기했을 때 사방에서 쌍욕이 쏟아집니다.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자기 편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한 명 들어온 것 같고. 그러니까 그구들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너무 많아. 균형감이 없어. 다 자기가 가져야 돼. 항상 유리해야 돼. 그런 모습을 봤다. 근데 이 한두잔이한테 논리로 발리는 게 제일 웃겼습니다. 증거 내봐 내란이라는. 헌재에서 8대0으로 결정이 났다. 그중에는 윤석열 임명한 애들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자 거기는 정치판사가 정치재판을 한 거다라면서 지기현이 무기지적 실력한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래. 이래서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없어. 우리 편이야 내가 봤을 때. 우리 편이야. 저는 저를 보면서 어쩌면 정말로 백악관 초청 받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거든. 같은 종류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게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자기가 예수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지. 그리고 전환기는 자기 뒷배에 미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뇌에 생기는 질병 중에 템포럴 로브 에피lep시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축두엽 간질 발작. 템포럴 로브 에피lep시. 오케이, 아무튼 축두 간질 발작인데 그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종교적 그 황홀감에 빠져요. 그게 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에 대한 극도의 자아 과잉이 동반이 되고 자기가 신성한 존재의 선택을 받았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의사와 변호사가 섞여 있는 커뮤니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저 사람 혹시 브레인 튜머 있는 거 아닐까? 뭐야, 브레인 튜머? 뇌종양. 실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축두 뭐가 생기는 거야? 축두엽 쪽으로 해서 종양이 생겨가지고 축두엽을 누르게 되면 이런 종교적 황홀감 같은 거에 발생하는 질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웃을 얘기가 아니네. 이거 정말 치료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진지한. 그 진단반 이야기가 그 의사들 커뮤니티 안에서 상당 기간 동안의 대화가 나눠진 적이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걸 보면서 비정상적 종교적 황홀감, 자기의 행위에 대한 지나친 과신, 오케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트럼프하고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아니 우리 댓글이 웃겨. 뭐야? 한마디로 미친놈이다 이거지.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아니야? 없습니다. 댓글이 그랬어? 신상 잘 숨겨요? 그러면 돼. 댓글에서. 근데 여기 감당 가능하겠냐라고 얘기한 게 그 질병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같이 지금... 대단한 사람을 갖다가 니들이 건드려? 감당 가능해?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 따위가? 그러니까 심각한 종교적 황홀감이에요. 와. 신성한 존재인 트럼프의 선택을 받은 나 어젯밤 꿈에도 가브리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 저는 이게 헛소리가 아니다. 증상 발현 중이다. 증상. 오케이. 이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봅니다. 네. 아무튼 뭐 감당 보니까 내란다 망가지려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게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국가 차원에서는 바로 잡아놓아야지 저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감당 가능하게 저는 놀라운 얘기를 냈는데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기자다. 프레스 딱 해가지고 기자다.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니 비자금 170조인가? 네. 그걸 무슨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혼외자가 있다는 걸 무슨 정정보도를 그러니까 정정이 되는 거야 그게? 가브리엘이 알려줬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정할 혹시 건데? 여기 써진 프레스가 기자라는 뜻이 아니고 미국의 압력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 프레스야. 미국의 압력. 대단해요. 아 근데 저 그 프레스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어디서 만든 거죠? 어디 프레스야? 언론사잖아. 네, 어디 전환길 뉴스. 아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뭐 기자 언론사를 만들잖아. 등록만 하면 돼요. 언론사를 만들면 그 언론사에서 그냥 주면 돼. 네. 아 자기가 만든 거구나. 아.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난 저거 보면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누구한테 빈총 받잖아. 총알도 없는 거. 그거 애지중지하고 다 죽어 이 새끼들. 막 이거 느낌이고 범죄 전쟁, 범죄 도시. 거기 장이수. 장이수가 FDA 배지 들고 야 이 새끼. 나야 이 새끼. 야 경찰. 나 이거야. 이거 이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아픈 모습을 계속 보내는데 그 옆에 따라붙어 가지고 있는 이 양반들 웃긴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변호인 중 하나가 이하상이래. 아 그럼 어제 그 자리에도 이하상이 있었나? 있었대. 아이고야. 이하상이가 거기 변호인으로 있다고 해요. 제가 볼 때 이제 이하상도 변호사증 뺏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우리를 변호인 얘기하고 심사하고 있는 있거든. 빼면 안 됩니다. 이거 사실 명예훼손죄인데 나? 이거 아니 깜짝이야. 이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데 이거를 영장을 청구했던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실 그건 맞아. 근데 제가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전환길 놔두고 변호사 5명이 갔대잖아. 진짜 검사가 굉장히 기괴했을 것 같아 그 광경이. 아니 무슨 이 사건 조사하는데 지금 가브리엘한테 이야기 들어가지고 한마디라는데 이거를 변호하겠다고 변호사 5명이 아니 나 이해는 할 수 있어. 나도 돈만 맞으면 해줄 수 있어. 진짜? 돈만 맞으면 해줄 수 있는데 얼마나 기괴했을까. 변호사 보면 웃기겠네. 얼마나 기괴했을까 검사가. 아 그러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꿈에 나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지금 이거 조사하고 있는데 변호사 5명이 뒤에 앉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얼마를 맞을까. 가브리엘 무시합니까? 그 엄청난 천사를 말이지.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가브리살 굉장히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가브리살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하상은 이제 권우현이 그 도망간에 있잖아. 권우현 변호사하고는 이제 의절을 했는 모양이에요. 자기는 들어갔다 나왔는데 걔는 지금 도망다니고 있잖아. 동료는 도망갈 수 있게 또 배려해줘야지 자식. 근데 뭐 아무튼 뭐 그 갔다 와서 조용한 편이니까 이하상 본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 전환기를 통해서. 자 구속 시키면 안 되겠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 오케이. 쉽지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고 검찰에서 그걸 바로 반려하지 않고 뭔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걸 제가 봤을 때는 너 계속 이러고 다닐 거야 이거 물어봤을 거야. 재범의 위험. 근데 지금 밖에서 저러고 가서 제가 봤을 때 안에 들어가 아유 검사님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라이브 제 유튜브 먹고 살자고 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앞으로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이 그렇다 그렇게 갔을 건데 그 과정에서 뒤에 있는 변호사들이 과연 우리 이하상 변호사 과연 그걸 그대로 넘겼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변수가 많은 게임이긴 한데
발부될 가능성 제법 있다. 가능성이 제법 있다. 예. 되는데? 아니, 이상 돌아다니면서 떠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안에서 또 이러고 있다가 구속 취소 신청하고 저기 그 영장 적부심 신청하고 다 그 얼마나 재밌습니까? 진짜 아까운 시장이에요. 아까운 시장. 진짜 노다지네. 근데 웬만하면은 정필선 변호사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근데 제가 갔는데 저는 그럼요. 제가 뭐 그런 의도가 있었기도. 아니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게 맞죠? 아니, 그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무혐의 나왔잖아. 드라마 속에 변호사를 잘해버린 거야. 갑자기? 무혐의 나쁜 나왔잖아. 놈이야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나는 무혐의 아니 나왔잖아. 적당히 여기는 뭐면 해야지. 뭐 이게 무혐의 나왔잖아. 좀 무고로 걸 생각입니다. 나 조상호 변호사 이후로 이런 변호사 또 만나네. 위험합니다. 정필선 변호사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전한길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유포한 그 영상 일부분만 짧게 좀 볼까 하는데 그 잘 안 들리나요? 잘 안 들리네요. 그거 좀 빌려드려. 자 이어폰 껴주시고. 너무 다정해 보여요. 건축학개론. 야 건축학개론. 아까는 제게 안 들렸는데 이제 우리 이건 제게 안 들려요. 건축학개론입니다. 네. 자 함께 보시죠. 싱가포르 갈 때 160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담고 각종 초음속 미사일, 뭐 천궁, 비궁, 천무 뭐 곳곳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나 설계도 이런 걸 다 담아서 소스 코드 같은 걸 담아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전달이 됐다라고. 최수영 쌤은 아마도 그 싱가포르 가서 이재명이 갖고 있는 감추어진 재산 또는 우리나라 군사 정보 이런 것을 중국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러 갖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은 그렇게 선물을 갖다 줘야만 이재명이가 중국으로 망명할 수 있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까지도 싸제기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무려 9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울산에서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항적 경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으로 건너갔는지 아직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간첩행위입니다. 반국가 행위거든요. 이재명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이걸 논리적으로 완박한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데 우리는 다 했었어요. 팩트 체크 다 했습니다. 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서울경찰청이 조사를 해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전에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나갔어요. 그런데 조사받기에 앞서서 기자들 앞에 전한길이가 섰는데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요? 요럴 때 반드시 또 등장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한 명이 있죠. 이게 워낙에 언론사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두 자리가 비속어 하나도 없이 갑니다. 방송에 쓸 수 있게. 방송에 쓸 수 있게. 그래서 방송에 다 썼어. 함께 보시죠. 한마디로 이거는 이재명이 시킨 하명 수사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거나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나가게 해주셔야죠. 여기에 공산당 세리 오면 되겠습니까? 빨리 나가라 해주세요. 야 윤석열 내란이야 증거대봐. 야 대통령이 정치 재판한 거야. 야 빨리 내보내. 정말 역시 대단한 장면. 근데 이 짧은 장면 안에서도 전한길이가 너무나 또 많은 죄를 저질러 이 이재명 하명 수사래. 이거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 공산당 세력 이 명예훼손 아닙니까? 와 정말 그 대단한 전한길입니다. 그리고 그 헌재 또 정치 재판했다고. 근데 너무 이 한두 잔이죠? 한두 잔이. 이 순발력이 헌재 8대요.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순발력. 정치 재판 한 거라고도 얘기하니까 그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도 다 임명한 거 아주 짜임새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짧은 시간에. 아주 정말 알찬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네. 대단해. 전한길. 그래서 그 어떻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 아직까지는 뭐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니까 아직 검찰 청구 검찰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른 거니까. 맞습니다. 네.
아, 재밌네. 아니 그리고 또 뭐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복수 전공한 거 아니라고 또 얘기해서 이준석 대표한테도 또 고발 당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도 같은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보 사유 중에 신청 사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바로 걸리는 거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지만 어쨌든 막상 들어가서는 굉장히 또 고분고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남들 안 보는 데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안 보는 데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저런 사람들. 그리고 꼭 한두 잔이가 가야 좀 재밌는 상황이 전환기 프로에 좀 나가라고 한두 잔이 같이. 아니 근데 이 기자들은 질문 하나 딱 던지고 답 듣고 다른 질문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재미가 없어요. 저런 게. 맞아요. 한두 잔이는 서로가 이제 소리 듣잖아요.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을. 요거는 아주 재미있잖아. 아직 성장성 있으면서. 이 의미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토론이에요. 구속되고 나와서 전환길 TV에 나가서 둘이 서로 제일 재밌는. 고맙습니다. 여기 그 우리 법을 만드는 우리 국회의원님 두 분 나와 계시는데 제가 아주 그 소소한 뭐 민원 아니면은 질문 하나 좀 던져볼까 하는데요. 제가 요새 너무 많은 이제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잘못하면 뭐 처벌 받아야 되죠. 근데 내 얘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너무 이게 고발거리가 안 돼. 그냥 유시민 작가 나온 방송, 그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이번에 또 고발당했다고 언론 보도 나오더라고. 근데 언론사도 이 고발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도 좀 뭐 분석하고 첨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실관계만 딱 전하니까 내가 나쁜 놈이 딱 돼버려. 사진 이렇게 해갖고 여기 최욱, 유시민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죄인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뭐 잘못하면은 뭐 처벌받고 당연히 뭐 고발될 수 있는데 너무 무분별해 요새 보면은. 이거는 좀 방법이 없겠죠. 저도 고발을 같이 많이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형사 이제 절차를 하면서 고소는 이제 피해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발의 의의가 사실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든지 뭐 그럴 수 있죠. 피해자가 고소를 못하는 경우 그렇죠. 이웃에서 혹은 옆에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사실은 제가 검사 시절에 이게 너무 남발되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수사를 하는 경로로 무슨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 빌려서 사실 한 명 정도 있는 그런 거 빌려서 하는데 그건 제도 개선이 사실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나온 게 고발사주까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고발사주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직접 못하니까 고발을 하는 형식을 통해 수사를 하는 게 고발사주인데 그건 사실 제도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제도적인 고민 저도 뭐 필요한 부분들. 근데 이게 고발권을 또 이렇게 그렇죠. 또 제한할 수도 제한할 수도 없고. 네. 그럴 때 이제 저는 최욱 진행자 개인에게 저도 며칠 전에 보니까요. 뭐 무혐의 처분 문서가 왔어요. 저도 모르는 게 막 모르는 게 하다니 뭘로 내가 고발이 당해서 피해자였다. 그러니까 어디 받아보면 내가 이렇게 고발이 돼 있었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자꾸 와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 못 삽니다. 아니 근데 그러려니 해버려야 돼. 특히 또 이런 게 있어요. 정당 차원에서 고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뭐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히 뭐 조사해야죠. 근데 누가 봐도 그냥 내가 유튜브에서 한 발언을 갖고 고발을 하면 이 유튜브에 이미 증거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다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정당 차원에서 고발하면 거의 대부분 소환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변호사를 또 대동하고 그 비용이 이거 엄청나게 이게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불편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저대로 그냥 다 할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게 입틀막에 도구로 활용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쇄 소송, 봉쇄 고발이죠. 그런 게 사람 귀찮게 만들고 돈 들게 만들고. 이게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해 보여. 그러니까 무죄가 되더라도 뭐 한 3년 4년까지 걸려야 되는 거고 이제 검찰이 불기소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굉장히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과 노력과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혐의 나오더라도 검찰이 작정을 하고 하면 인생 망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본인 일이라 좀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발됐다는 기사가 뜨면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이제 그냥 공격용으로 고발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이 이미지나 이런 건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정말 소환이 됐을 때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많이 들죠.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자기가 괜찮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럼요. 출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건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제도적 보완 범위 빠르게 각하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고발이 막 들어왔다 각하 요건을 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소환 조사 필요 없이 탁탁탁탁 쳐내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법원에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만
이 변호사, 국선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사건을 이렇게 필요한 경우, 가능하면 저는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국이나 이런 데는 보면 수사 단계에서 국선 변호사가 특히 청소년 사건, 여성 사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실 뭐 수사 단계가 사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워낙 많거든요. 예.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근데 저는 생각이 사실 딱 한 들어요. 가지만 더 길어졌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이 고발 사건이 사실 무분별하게 되는 면이 분명히 물론 이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고발 사건, 고발 자체가. 그런데 무분별하게 되는 고발에 대해서는 좀 각하하는 범위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열거해서 좀 수사 준칙처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발장 자체로도 혐의 없는 사실이 굉장히 너무 많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네. 그걸까지 소환하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 그물에 걸리는 건 그냥 바로바로 각하해서 그렇죠. 수사까지 안 가도록. 그걸 조금 규정을 해야 된다.